가사불사를 챙겨나고 상사뱀이 떨어진 원나라 공주. 중국 원순제의 딸은 매우 아름다운 미인으로 평판 높은 공주였다. 그러므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미관 말직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그를 보고 연정을 품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한 관리가 궁전을 거니는 꽃 같은 공주를 보고 홀로 짝사랑을 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게 되었다. 아무리 약을 쓰고 침을 맞고 중을 하여도 한갓 수고로움만 더할 뿐 병은 낫지 않았다. 어머니, 나 공주 좀 보게 해주세요. 공주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어머니? 하고 애원하였으나 언감생심 말도 낼 수 없는 처지라서 나라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 오족을 멸할 거야. 감히 그런 생각일랑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라. 그러나 그 고집 많은 청년은 종례 듣지 않고 죽었다. 그는 죽으면서 맹서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니 죽어서라도 몸을 바꾸어 그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맹서하고 죽은 그 젊은 관리는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다. 하루는 공주가 낮잠을 자고 났는데 아랫도리가 이상해서 만져보니 난데없는 뱀이 몸을 칭칭 감고 있었다. 기겁을 한 공주는 황후에게 알리었다. 황후는 몰래 사람을 사 그것을 떼어 버리기도 하고 또 떼어다 죽여버리기도 하였건만 그것은 종래 소용이 없었다. 머리는 배꼽 밑에 대고 꼬리는 하체에 붙어 잠시도 떨어지질 않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공주는 마침내 집을 버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왔다. 차라리 세상 구경이나 하고 산천 경계나 자유롭게 구경하다 죽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지복색을 하고 이 산 저 산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봉변도 당하고 겁탈도 당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몸 가운데 감겨있는 뱀을 보고 질겁을 하고 도망쳤다. 황하 양자를 몇 번씩이나 건너고 중원제국을 다 돌았으나 그를 치료하여 공주를 살려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어쩌다 금강산 생각이 났다. 기암절벽이 만불산을 이루고 사계의 산색이 각기 달라 가히 천하명산이라 알려진 금강산 한번 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를 타고 고려국으로 건너왔다. 그런데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 영동에서 배를 내리기는 하였으나 영서로 빠져 춘천 땅에 이르고 말았다. 춘천에서 들으니 청평천 건너 청평사가 유명했다. 이왕에 온 것이니 절 구경이나 하고 가자 하고 그 여인은 하를 옮겨 청평천을 건너려 하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몸속에 갈무려진 상사뱀이 요동을 하면서 가려하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했다. 전후 10여 성상을 그와 함께 다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만은 유독 발광을 하였다. 공주는 말했다. 내가 너와 상종한 지 10년, 내가 두어 번 너를 떼어본 뒤로는 한 번도 너의 마음을 거슬려 본 일이 없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좋아하는 절 구경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만일 싫거든 잠깐만 여기에 떨어져 있거라. 그러면 내가 속히 절 구경을 하고 돌아와 너와 함께 가리라. 뱀은 그 말을 듣고 곧 풀려 나와 넓은 바위 아래 도아리를 틀고 앉았다. 10년 만에 처음 홀몸이 된 공주는 하늘을 나는 듯 마음이 기뻤다. 영천에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고 절 안으로 들어가니 마침 밥때가 되어 스님들은 다 큰 방에 모여 있는데 가사불사를 하던 방에는 아름다운 비단 조각이 바늘과 함께 널려 있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비단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바늘로 몇 담을 떴다. 그때 스님들이 나와 호통을 쳤다. 어디서 빌어먹는 여자가 들어와 신성한 가사불사를 망쳐 논담 하고 스님들은 노발대발 여간 나무라지 않았다. 공주가 꾸중을 듣고 절문을 나와 다시 개천을 건너려 하는데 뜻밖의 비와 바람이 몰아치며 뇌성병력이 내려쳤다. 천왕문 어귀에 의지하여 비와 바람을 피하고 간신히 물을 건너 먼저 뱀과 약속한 자리에 이르니 신기하게도 그 뱀은 벼락에 맞아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다. 어찌나 즐거운지 이거지 여자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가
청평사 부처님께 천배 백배 절을 하였다. 오로지 이것은 부처님의 영험하신 신통력에 의하고 스님들이 입는 무상복전을 만진 큰 공덕으로 아나이다. 아무쪼록 이 은혜에 보답토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시 절 안으로 들어가 주지 스님을 뵙고 이 절의 종노릇이라도 하고 싶으니 스님께서는 자비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정하였다. 그러나 처음은 완강히 거부하던 스님도 그의 말, 행색 등을 낱낱이 뜯어보더니 이는 필시 보통 여자가 아니리라 간주하고 쾌히 승낙하였다. 그래 그는 그 절에서 밥도 짓고 찬도 만들고 또 밭에 나가 김도 메었다. 하루는 대중 스님들이 가사불사를 마치고 공사를 하는데 서로 화주를 맞지 않으라 하였다. 공사의 명목은 퇴락된 큰 법당을 중수하는 일이었다. 후원에서 듣고 있던 공주는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들어갔다. 그 화주는 제가 맡겠습니다. 비록 소녀 미약하오나 부처님의 은혜가 지중하므로 이 불사는 소녀가 홀로 맡아 하겠습니다. 하고 음과 벼루를 가져오라 하였다. 공주는 떨리는 손끝으로 춘천부사와 강원감사에게 각각 한 통씩의 편지를 줬다. 그리고 곧 전했다. 이 편지가 닿자마자 춘천부사와 강원감사가 일족준마로 달려와 공주마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원나라 조정으로부터 공주님이 내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하던 참인데 잘 되었습니다. 하고 곧 조정에 알려 절 고칠 돈과 미공노역을 나라에서 맡아 새 절을 잘 지으니 이것이 현재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사인 것이다. 6.25 전란으로 소실된 절을 다시 복구하여 그때의 모습을 볼 수는 없으나 우람한 경내가 옛 성사를 짐작케 한다. 가사불사란? 가사는 스님들이 입는 의식복장으로 바로와 함께 스승과 제자 사이에 법을 잇는 증표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부처님 당시부터 음식과 약, 방사 등과 함께 제가자가 출가 수행자에게 올리는 대표적인 보시물품인 사사공양의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불설가사 공덕경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 중에서 복전인 가사를 시주한 사람은 공덕이 한량없는 복을 지서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100가지 복이 구름이 일듯 일어나고 모든 질병과 간의 재액이 영영 소멸되므로 사후에 천상에 태어난다며 가사불사의 공덕을 전했습니다. 가사는 가장 수승한 법이다. 일반적인 승복과는 달리 교단 설립부터 존재해온 승가의 상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인 안한존자와 함께 왕사성 남쪽으로 유행하며 논과 밭두렁이 가지런하게 정비된 것을 보고 법위를 만들도록 해 지금의 9가지 가사가 전해진다. 한국 불교는 이런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래전부터 윤달이 든 해에 대대적인 가사 불사를 해왔다. 부처님을 비롯해 삼보 가운데 하나인 승보를 보호하고 진리를 지켜 나가는 의복인 만큼 그 공덕이 크다는 뜻입니다. 청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의 말사이며 춘천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소양호 한쪽에 우뚝 솟아있는 오봉산과거 청평산 경운산 기슭에 자리했으며 고려 광종 24년에 창건되었으며 3번의 중창과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하여 대사찰이 되었다. 한국 전쟁 때 거의 소실된 것을 1970년대에 정각들을 다시 짓고 회전문을 보수하고 범종각과 요사체를 앉혔다. 1000년이 넘은 고려 선원의 정치와 흔적을 느낄 수 있으며 청평사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명승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가장 오래된 고려 정원 영지는 일본이 자랑하는 교토 사이오사의 고산수식 정원보다 200년이나 앞선 정원이다. 청평사의 현존 건물로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보전, 삼성각, 회전문, 보불 제164호, 관음전, 나안전, 요사체 등이 있으며 문화유산으로는 공주와 상사뱀 설화,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8호인 3층 석탑 공주탑을 비롯하여 문수원기, 진락공 부도, 환적당 부도, 세양원 등이 있다. 다양한 교통수단 중 특히 소양강댐에서 배를 타고 방문할 수 있어 일명 섬속의 절이라고도 불리며 춘천의 필수 여행 코스 중 하나입니다.